그럼 제가 그 반셀프 인테리어를 하면서 업자분들과 소통을 하거나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공정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철거입니다. 철거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근거 자료를 만드셔야 되고요. 전과 후를 명확하게 사진 작업이나 찍으셔서 근거를 남겨놓으시고요. 그리고 철거를 할 부분, 못이나 장 같은 거 철거하는 부분 전체적으로 하나 다 알려주셔야 됩니다. 만약에 철거를 합니다. 근데 샤시를 교체 예정이다. 유리도 다 가져가라고 해야 되겠죠. 철거를 하는데 샤시 쪽도 전부 다 철거를 해야 되겠죠. 그 다음 샤시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게 되면 샤시 그대로 있습니다. 그러면 샤시 업체에서도 철거 비용을 또 청구를 합니다. 그렇게 되면 나는 분명 철거를 불렀는데 공정이 2번 들어가죠. 샤시 업자분들 입장도 그래요. 나는 철거를 내가 순수 했는데 이 비용을 청구 안 할 수가 없거든요. 왜 그러면 분진 날리고 깨고 폐기물 처리 전부 다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계약을 처음에 철거를 할 때 유의하셔야 되는 겁니다. 근데 천장을 안 하는데 얘기 안 하시면 천장 다 부셔버립니다. 그러면 목공을 해야 되겠죠. 그게 제일 큰 대형 사고입니다. 천장을 살려놓고 나서 나머지 부분 벽면만 철거를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게 되면 철거하시는 사장님들은 시원하게 그냥 다 부셔버립니다. 그러고 전선 같은 거는 나와 있으면 등 같은 거 말씀 안 하시면 등은 그대로 두고 갑니다. 다 일일이 전부 다 하나하나 말씀을 하셔야 철거하시는 분들이 혼돈을 안 느끼세요. 근데 이 점만 유의하시면 철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.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고 이런 체크 사항을 명확하게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요. 그래서 제가 옆에서 계속 보면서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. 두 번째는요, 제가 샤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샤시를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. 공정에서 철거를 하고 샤시에서 뭐 로이 유리창이라든지 이중창을 넣어서 외창이나 안쪽, 내창 쪽을 한다고 봤을 때 외창 같은 경우에는 이중창을 많이 하는데요. 외창 같은 경우도 철거를 할 때 바수, 두께가 중요해요. 그러니까 옛날에 있는 샤시와 지금 현재 나오는 샤시와 정확하게 맞을 수가 없어요. 최대한 맞춰달라고 하는데 작은 것보다 좀 큰 게 나아요. 작게 되면 단차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 어차피 목공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. 그 목공 작업을 하기 전에 샤시 업자분하고 목공을 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. 이 조율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게 바수가 몇이에요? 목공 어디까지 나올 거예요?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이거든요. 이거는 목공 부분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. 샤시하는 분들한테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. 내창에다가는 실리콘 쏘세요. 근데 아파트라는 게 노후화가 되면 바깥에 있는 실리콘이 삭겠죠. 같이 요구하셔야 됩니다. 코킹 쏘는 분이 따로 있는데 전문가분들이 다 쏘십니다.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쌓아주세요.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게 좋고요. 샤시가 할 때 바수를 정확하게 기입을 하고 내창과 외창 위치를 본 다음에 안에 있는 내창이 뭐 베란다가 있으면 그 중간에 또 하나의 단창, 내창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 이것도 교체를 하겠다. 그러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겠죠. 그러니까 철거 요소는 내가 인테리어를 어느 공정까지 하는 거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, 안 그러게 되면 문제가 무조건 발생합니다. 그러니까 항상 디테일하게 기록하시고 원하시는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셔야 됩니다. 목 같은 거 뽑는 거 얘기 안 하시면 못이 그대로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뽑아야 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디테일한 거가 좀 귀찮다고 하셔도 이 정도면 그냥 내가 해도 되겠지. 돈을 쓰는데 그런 마음은 없으셔야 돼요. 그냥 원하시는 부분 다 얘기하셔야 돼요. 대신에 얘기 안 한 부분은 안 한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. 철거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시면 폐기물도 자기가 처리를 하시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문틀을 부신다? 문을 가져간다? 다 얘기하셔야 다 뜯어놓겠죠. 목공하시는 분들은 철거를 하지 않아요.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철거를 내가 원하는 부분에 샤시를 시공할 예정이다 지시를 하시고요. 샤시 같은 경우도 샤시 업체 뭐 대기업도 있고 저렴한 비메이커 샤시도 있지만은 단열성에 있는 거는 똑같습니다. 그리고 달아놓으면 스티커 때문에 모릅니다. 옆에서 보는 게 아니면 샤시 쪽에. 근데 이거는 원하시는 그 브랜드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저 같은 경우는 가성비 위주로 좀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P&S 도형샤시를 많이 합니다. 항상 국내에서 허가 받은 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샤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점만 유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샤시에서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터닝도어, 현관을 나갈 때 베란다 같은 데 저희가 나갈 때 터닝도어라고 있거든요. 그것도 샤시에서 하는 거고요. 그리고 포이딩 도어도 샤시 쪽에다 의뢰를 하시면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공정을 부른다고 하시면 한 업체에다가 하는 게 저렴하고요. 이 업체에다가 저렴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그렇다고 터닝도어 따로, 포이딩도어 따로, 샤시 따로 당연히 비용이 많이 깨지겠죠.
이분들은 온 김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근데 그 단가를 따로따로 하면 비싸질 수밖에 없는 원인입니다. 공정은 업체를 선정할 때 한 군데씩 업체 선정하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. 기존에 있는 아파트가 있으면 원래 심어져 있는 샤시가 있잖아요. 그 바수라는 게 공장에서 규격화돼 가지고 110바, 뭐 35바, 150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. 뭐 다르겠지만은 그 바수가 제일 근접한 데에서 맞추는 거거든요. 시측하시는 분이나 시공하시는 분들이 공장에다가 주문을 넣어서 그게 맞게끔 주문 제작해서 나오는 겁니다. 그러고 나서 샤시를 올려서 똑같이 문틀처럼 폼 시공을 통해서 마감을 하는 거죠. 철거할 때 그 포대자루 같은 거 철거 이런 것도 다 구매를 해줘야 되나요? 구매를 해줄 필요가 없고요. 다 가져오셔야 돼요. 근데 가끔 구매해달라는 분들이 계십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쓰레기들이나 목공이 끝나고 그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면 제가 사야 되겠죠. 철거하시는 분들이 다 가지고 오십니다. 마대자루라든지 폐기물 자료 같은 거 가져오셔서 그 큰 차에다가 실어서 가져가서 처리를 하십니다. 인테리어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청소예요. 계속 청소해야 됩니다. 목공이 끝나면 청소하고 타일이 끝나면 그분들이 치워놓은 거 좀 청소하고 타일이 무거우니까 좀 처리 좀 해달라고 해야 되고 청소의 연속입니다. 예. 근데 보통 그 목공하시는 목수분들이나 타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놓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. 제가 하는 작업자분들은 다 하고 가시는데 저는 맨날 그러거든요. 인테리어 기본 청소가 기본이다. 그래서 청소해달라고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부탁을 드리고 빵도 사드리고 밥도 사드리고 이러니까 사장님 이것 좀 해주세요. 저도 그러니까 약간 부탁조로 말을 많이 하거든요. 그러면 해주시는 건데 사실은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지만은 요구를 하면 마음을 상해야 합니다. 이게 사람과 사람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조율하는 부분이 인테리어 업자분들이 잘하는 이유도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런 부분은 그게 있죠. 공정이 큰 거라 인테리어 쪽에 보셔야 돼요. 왜냐면 땅을 파고 난방선 넣고 필름 넣고 거기다가 또 마루나 마감해야 되지 단차를 맞추려고 하면 몰타도 부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셀프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다 하실 예정이라고 하면 추천해 드리는데 살면서 확장을 좀 하고 싶어요 이런 부분은 힘들고요. 그리고 확장을 할 때 요즘에 뉴스에서 나오긴 하는데 허가 없이 그냥 확장을 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. 그리고 위층 아래층 혹은 아파트 동수에 반셀프 한다고 하면 공고문을 붙여가지고 소음이 많이 나는 날짜 이런 공지를 꼭 해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 분진도 많이 날리고 땅을 파내거나 이럴 때 엄청나게 소리가 커요. 그러니까 이 점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철거는 무조건 하루면 충분합니다. 철거는 속도가 빠른 게 부시는 거고 깔끔하게 하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철거하시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하루에 끝내야 그 다음 공정으로 빨리 갈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어쨌든 인테리어는 시간 싸움입니다. 얼마나 사람들을 잘 써서 내가 원하는 퀄리티에 그리고 빠른 시간에 해야 인건비가 추가 발생이 안 합니다. 철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공정에서 좀 밀리는 경우 보통 그런 경우는 항상 공정별로 해야 된다는 얘기 드리는 게 하나가 끝나면 하나를 해야 된다. 그 여유 시간이 좀 있잖아요. 철거 미리 해놓으시고 목공을 맞추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나머지 공정들 틀어지거나 할 때 이런 분들이 계세요. 뭐 도배 장판 같이 들어오면 안 되냐? 안 됩니다. 일이 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항상 여유 있게 만약에 인테리어 내가 한 달 동안 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인테리어가 잔마감까지 생각했을 때 두세 달 정도 보시는 게 좋으세요. 저희가 방금 철거를 통해서 철거에서 유의할 점 그리고 철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정에 대한 유의사항 말씀드렸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샤시를 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지 말씀드렸습니다. 이렇게 제가 철거와 오늘은 샤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. 공정을 할 때 항상 연계입니다. 철거를 잘해놔야 샤시할 때 문제가 없는 거고 샤시를 잘해놔야 목공할 때 마감할 때 문제가 없습니다. 이런 사항만 잘 지켜주신다고 하면 돈이 더블로 드는 공정이 2배로 드는 작업은 피할 수가 있고요. 반셀프를 할 때는 항상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해야 됩니다. 이 점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상 월드원정이었습니다.